안녕하세요. 빨리 알려줘 팀의 최종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존의 구글, 다음, 네이버 등의 검색 엔진은 검색을 할 경우 질문에 대한 URL을 제공합니다. 즉, 질문에 대해 답변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량의 문서들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현재 어느 정도의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전까지 설명드린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네이버에서 짧은 답변을 제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지식백과의 정보만을 기반으로 하며 여전히 질문에 대한 URL을 제공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구글 역시 짧은 답변을 제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주로 위키백과의 정보를 이용하며 위키백과에 등록되지 않은 정보를 탐색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모든 질문에 대해 짧은 답변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중간 발표에 있으나 다시 한번 리마인드차 설명하겠습니다. 하나의 일반 상식을 묻는 인풋 퀘스천이 있을 때 아웃풋으로 한 개의 대답을 찾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최종적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은 크롤링, 프리프로세스, 모델, 포스트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 2에 대해 정량적 평가를 수행합니다. 첫 번째, 크롤링입니다. 질문에 대한 앤서가 존재할 만한 레퍼런스 텍스트를 찾기 위해 검색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때 불변하는 역사, 과학 등 상식은 위키피디아에서 수집하고 유동적으로 변화하거나 최신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상식은 블로그에서 수집합니다. 이전 발표까지는 다음 블로그로부터 크롤링을 진행하였으나 데이터가 더욱 풍부한 네이버 블로그로 변경하여 크롤링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모델입니다.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저희가 사용하는 데이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커드 1.0, 코커드 1.0 플러스 AI 허브, AI 허브, 코커드 2.0 총 4가지의 데이터로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밸리데이션을 진행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언어 모델은 버트로 그 중에서 코버트, 버트 멀티링구얼, 한버트 총 3개의 버트 모델을 사용합니다. 버트는 대용량의 텍스트 코퍼스를 통해 프리트레인을 진행하고 이후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QA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불러와 언급한 코커드, AI 허브 등의 데이터에 맞게 모델을 파인 튜닝합니다. QA 태스크에 맞게 버트를 파인 튜닝할 때는 레퍼런스 텍스트로부터 질문에 대답이 되는 스타트 토큰과 엔드 토큰을 예측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프로세스입니다. 우리는 크롤링을 통해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레퍼런스 텍스트를 찾았으며 버트의 맥시멈 시퀀스 랭스를 맞추기 위해 이를 여러 가지 후보 텍스트로 분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후보로부터 어떤 답을 실제 정답으로 뽑을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각 후보들로부터 가장 좋은 정답을 골라야 합니다. 이때 스타트 토큰과 엔드 토큰의 소프트맥스 확률 값을 더하여 컨피던스 스코어로 사용하며 이 예시에서는 후보 3번의 스코어가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후보 3번으로부터 정답을 복원하여 답을 추출하는 포스트 프로세스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음은 시연 영상을 보시고 가겠습니다. 다음은 성능평가입니다. 저희가 구현한 QA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평가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먼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학습 데이터와는 다른 새로운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골드 데이터셋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일반 상식을 8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총 100개의 질문과 그에 따른 답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능 평가는 시스템의 첫 번째 스텝인 크롤링에 대한 정량적 평가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와 위키백과에서 크롤링해온 다큐먼트가 정답을 포함한 다큐먼트를 제대로 가져온 것인지를 평가하기 위해 앞서 구축한 골드 퀘스천 100개로 크롤링한 데이터가 정답을 포함했는지를 평가합니다.
두 번째 성능 평가는 시스템의 두 번째 스텝인 프리프로세스에 대한 정량적 평가입니다. HTML 상에 있는 태그들을 기준으로 파싱을 진행한 후 올드 데이터셋을 활용해 100개의 정답 중 몇 개를 포함했는지를 평가합니다. 세 번째 성능 평가는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파트인 QA 모델에 대한 정량적 평가입니다. 4개의 트레인 데이터셋을 버트 멀티링구얼, 코버트, 한버트, 3개의 모델에 넣어 총 12개의 실험이 진행됩니다. 이때 각각의 QA 성능 평가 지표인 F1과 EM 스코어를 사용해 모델을 평가합니다. 마지막 성능 평가는 저희가 구현한 전체 시스템에 대한 정성적 평가입니다. 모든 과정을 거쳐 생성된 답변들에 대해 사람이 느꼈을 때 그럴듯한 답이 도출되는지를 정성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평가 프로세스인 크롤링 파트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위키백과와 네이버 블로그에서 글을 크롤링한 후 정답이 포함된 글을 잘 가져왔는지를 앞서 설명드렸듯이 골드 데이터셋을 사용해 평가하였습니다. 먼저 위키백과의 결과부터 보시겠습니다. 위키백과에서 질문을 검색하였을 때 결과 URL 중 상위 1개의 URL을 가져왔을 때는 100개를 크롤링하는데 총 3분 7초가 걸렸고 100개의 골드 데이터셋의 질문 중에 48개의 질문에 대해 크롤링한 문서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 URL 중 상위 5개까지 크롤링하는 실험을 진행했을 때는 100개를 크롤링하는데 총 5분 38초가 걸렸고 100개의 골드 데이터셋의 질문 중에 57개의 질문에 대해 크롤링한 문서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 상식을 경제, 경영, 과학, 기타 등 8개 카테고리로 나눈 후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정답 포함률도 나타내었습니다. 그 결과 문화 스포츠 분야가 1개의 URL을 크롤링했을 때와 5개의 URL을 가져왔을 때 모두 정답률이 가장 낮았고 각 나라의 수도를 묻는 기타 영역이 정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블로그에서 크롤링을 진행했을 때는 크롤링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현재 블로그 중 상위 1개의 블로그를 가져왔을 때는 100개를 크롤링하는데 총 58.1초가 걸렸고 100개의 골드 데이터셋의 질문 중 47개의 질문에 대해 크롤링한 문서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색해서 나온 결과 블로그 중 상위 5개까지 크롤링하는 실험을 진행했을 때는 100개를 크롤링하는데 총 1분 56초가 걸렸고 100개의 골드 데이터셋의 질문 중에 76개의 질문에 대해 크롤링한 문서에서 정답을 찾아 상위 1개의 블로그만 정답을 탐색하는 것과 월등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봤을 때는 정치와 경제 부분이 정답률이 가장 낮았고 역사와 기타 영역이 정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키백과와 네이버 블로그에서 크롤링한 데이터를 합쳐서 정답률을 파악해봤습니다. 각각 1개의 URL을 가져왔을 때 100개의 질문 중 67개의 질문에 대한 질문의 정답을 크롤링 데이터에서 찾을 수 있었고 각각 상위 5개까지 URL을 불러왔을 때는 100개 중 85개의 정답률을 자랑했습니다. 따라서 크롤링 결과를 정리하자면 위키백과에서 크롤링한 글보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크롤링한 글이 대체적으로 정답을 많이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험했던 위키백과와 네이버 블로그의 크롤링 데이터를 합쳤을 때 정답 포함률이 커진 것과 상위 1개의 URL을 가져오는 것보다 상위 5개까지의 URL을 가져왔을 때 정답 포함률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리프로세스는 HTML 파싱을 진행한 후 정답 포함률을 평가합니다. 이때 HTML 파싱은 HTML 태그를 삭제해줄 글만 남기는 과정과 목차, 각주 등을 배제하고 핵심 내용만 가져온 것으로 전처리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위키백과에서 상위 1개의 URL만을 가져와 데이터를 크롤링하고 전처리를 진행했을 때 분석하는데 3분 4초가 걸렸고 100개 중 46개의 데이터가 정답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막대 그래프의 파란색과 노란색 막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카테고리들은 전처리 전과 전처리 추의 정답 포함률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고 사회 영역에서는 전처리한 후 정답 포함률이 떨어지지만 역사 영역에서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상위 5개까지의 URL을 가져와 크롤링하고 전처리까지 진행했을 때 총 5분 52초가 걸렸고 100개 중 56개의 데이터가 정답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대 그래프의 초록색과 빨간색 막대를 비교했을 때
대체적으로 전처리 전과 전처리 후가 비슷하지만 사회 부분에서 전처리를 했을 때 정답 포함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막대 그래프를 봐도 전처리 전보다 전처리 후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위 한 개의 URL만을 가져와 전처리를 진행하였을 때 분석하는데 58.8초가 걸렸고 100개 중 46개의 정답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막대 그래프의 파란색과 노란색 막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전처리 후에 정답 포함률이 월등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위 5개까지의 URL을 가져와 크롤링하고 전처리까지 진행했을 때 총 2분이 걸렸고 100개의 데이터 중 73개의 데이터가 정답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대 그래프의 초록색과 빨간색 막대를 비교했을 때는 정답 포함률이 떨어지는 영역도 증가하는 영역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키백과에서 크롤링한 글과 블로그에서 크롤링한 글을 합쳐 전처리까지 완료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험했을 때 상위 한 개만 가져왔을 때는 66%, 5개까지 가져왔을 때는 82%의 정답률을 보입니다. 막대 그래프에서 파란색 막대와 노란색 막대를 비교했을 때 그리고 초록색 막대와 빨간색 막대를 비교했을 때 모두 대체적으로 전처리 후 정답 포함률이 커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프로세스 단계에서 정량적 평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위키 데이터는 전처리 전후가 큰 차이가 없으나 블로그 데이터는 전처리 후 정답 포함률이 높아졌고 위키 데이터와 블로그 데이터를 합친 경우 전처리 후 정답 포함률이 더 커졌습니다. 또 URL 1개를 쓰는 것보다 5개를 쓰는 경우에 정답 포함률이 상승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 프로젝트 평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QA 모델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QA 모델에 대한 평가를 위해 각 데이터들의 테스트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평가의 지표는 F1 스코어와 EM 값을 사용하였으며 평가 지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지표로 4개의 데이터셋의 각각의 테스트셋과 3개의 모델 총 12개의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인 결과를 빨간색 글자로 표현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포커드 1.0, 포커드 1.0과 AI 허브 데이터를 합친 데이터, AI 허브 데이터로 모델을 구축하였을 때 함버트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포커드 2.0의 데이터에서 멀티링구얼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결과표에서 포커드 2.0으로 학습한 모델의 성능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포커드 2.0의 데이터 자체의 노이지함 때문인데 베이스라인의 성능이 F1 스코어 기준으로 45, EM 스코어 기준으로 30인 것을 고려하면 저희가 가진 컴퓨팅 자원 내에서 결코 낮은 성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포커드 2.0의 경우만 멀티링구얼이 우수한 이유는 원래는 함버트가 우수하나 멀티링구얼이 한글, 일본어, 한문 모두 처리할 수 있으므로 포커드 2.0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 데이터별로 가장 성능이 좋은 4개의 모델들을 모든 시스템에 적용한 다음 추가적으로 정성적인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시스템에 적용한 모델들은 F1 스코어, EM 스코어와 같은 정량적 지표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보여야 하나 시스템에 적용하였을 때 실제 사람이 납득 가능할 정도인 결과, 즉 사용자에게 그럴듯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4개의 모델을 모두 시스템에 적용한 후 골드셋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 후 시스템의 아웃풋과 실제 골드 앤서를 비교하여 정성적인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정성적 평가가 꼭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동로마 제국의 멸망 연도는? 이라는 질문이 주어졌을 때 모델이 15세기라고 답한 경우 사람마다 느끼는 정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성적 평가를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의 4가지 모델을 적용한 후 시스템의 아웃풋에 대해 정성적인 평가까지 마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정답 포함률이 가장 높은 3번 모델을 최종 선택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골고루 아우르는 시스템을 생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성적 평가까지 수행했을 때 약 60%에 가까운 정답률은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의 보완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스템의 응답 속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평균적인 시스템의 응답 속도는 15초입니다. 하지만 버트의 경우 상당히 많은 파라미터를 보유한 무거운 모델이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리 잘 학습되어 있는 큰 모델의 지식을 작은 모델로 전달시켜주는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의 경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습된 티처 모델의 스무디된 레이블과 그라운드 투스를 함께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큰 모델의 지식을 작은 모델로 전달시켜주는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통해 티처 모델보다 파라미터가 적은 스튜던트 모델을 생성하는 기법입니다. 즉, 매우 큰 모델인 버트를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통해 모델 사이즈가 작은 디스틸 버트를 생성할 수 있으며 기존 모델의 성능을 유지하되 축약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이용해 동일한 성능을 갖는 축약된 모델을 만들어내면 모델의 응답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보완점으로는 같은 뜻이지만 다른 형태의 질문이면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수도는 어디인가와 캐나다의 수도는에 대한 답변이 다르게 도출됩니다. 이는 모델이 의미적으로 유사한 질문을 구별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많은 데이터셋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다른 언어로 번역한 후에 원본 언어로 재번역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백 트랜슬레이션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강된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한 경우 의미적으로 유사한 질문에 대해 동일한 답변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롤링으로부터 추출하는 레퍼런스 테스트의 정확성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의 예시와 같이 질문에 맞는 대답이 아닌 단순히 껍질을 포함한 글을 대답으로 도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크롤링을 통해 가져오는 위키백과나 네이버 블로그의 문서가 질문과 연관이 없을 확률이 상당합니다. 이는 시스템 전체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또 위키백과나 네이버 블로그 상에 있는 테이블 형식에서 줄글로 변환하면서 정확도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질문과 관련된 페이지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사용된 모델은 줄글과 특화된 모델이기 때문에 테이블을 줄글로 변환하는 전처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테이블을 줄글로 변환하면서 테이블만의 종속 관계 등 구조적인 특징이 사라집니다. 즉, 테이블에 정답이 있는 경우에도 버트가 전처리된 줄글로부터 대답을 학습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모델이 확장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현재 시중에 있는 AI 스피커와 같은 경우 통계치로 봤을 때 약 80%의 AI 스피커의 활용 용도는 위의 예시와 같이 날씨, 시간, 음악, 뉴스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상의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정보는 제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네요. 등 처리할 수 없는 형태로 결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버트를 이용한 실시간 검색 시스템을 AI 스피커에 도입한다면 전문적인 정보까지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위키백과 네이버 블로그를 사용하는 불변하는 지식 그리고 유동적인 지식을 모두 다루는 반면 다른 AI 스피커와 같은 경우는 특정 어플, 특정 포털만을 참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전과 이후에 나오는 단어를 모두 살펴봄으로써 단어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색 질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직접 도출해야 하는 시스템의 확장이 가능합니다. 구글, 네이버 등 기존 검색 포털은 검색을 하면 결과를 포함하는 URL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구축한 실시간 검색 시스템은 질문에 해당하는 결과값을 바로 도출하고 있으므로 챗봇 등 결과를 바로 도출해야 하는 시스템의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빨리 알려줘의 최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